인테저 K에 보이죠? 여기에 3, 10, 20, 30.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필기하고 있지만 코딩하는 내용 직접 실습해 보셔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입력해보고, 그쵸? 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 장소가 3개, 주기억 장소에, 그쵸? 주기억 장소 어딘가에 기억 장소가 3개가 확보가 되고, 그쵸? 3개가 확보가 되고. 배열의 대표명은 뭐예요? K. 자, 배열의 대표명은 어제 뭘 가진다 그랬어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라고 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배열의 대표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여기는 K의 0, 여기는 K의 1, 여기는 K의 2입니다. 그리고 10, 20,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소, 어드레스는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곳의 주소가니까 여기는 K죠. 주소가 그쵸? 그리고 얘는 앰퍼샌드 K의 0과 같죠. 여기에 주소는 앰퍼샌드 K의 1과 같죠. 앰퍼샌드. 여기에 주소는 앰퍼샌드 K의 2와 같죠. 그죠? 이게 뭐 주소값.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이 저장되어 있을 때 배열의 내용 10, 20, 30 출력하고 여기에 주소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했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거 3개 수행해야 되니까 정수형 변수 i도 하나 선언해 줍시다. 같이 선언해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직접 코딩해 보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화상 강의 수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노트북 수업 이거 듣기도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해보셔도 돼요. 그렇죠? 음. 그래서 i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i는 3보다 적을 때까지 즉 0, 1, 2 수행하겠죠. 그래서 i값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여기서 출력해 주면 되죠. printf 그렇죠? 이거 그저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 메인 함수고 위에서 printf 써야 되니까 뭐 해줘야 돼요?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해서 파일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printf 하고 값 그냥 출력 해봅시다. k의 %d는 %d, 콤마 어드레스는 %p 대해 계속 이어서 씁니다. 여기에 대항은 i. 그 다음에 값은 k의 i, 앰퍼샌드 k의 i. 이러면 i는 처음에 뭐 받아요? k의 0번째 값. k의 0번째 값은 얼마예요? k의 0에 있는 값은 뭐예요? 10. 그리고 어드레스는 여기에 주소값 있겠죠? 주소값을 출력을 합니다. 16진수 값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16진수 값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다음에 올라가면 i는 이제 얼마 갔어요? 1이 증가됐으니까는 k의 첫 번째 값에는 20. 그 다음에 어드레스도 16진 값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면 i는 2가 돼갖고 k의 두 번째 값에는 20. 그 다음에 어드레스 값에는 16진수 값 출력되는데 여기에 있는 값 플러스 이게 기억 장소가 4바이트씩이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4가 증가한 만큼의 주소가 플러스 4바이트만큼 증가한 주소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가 끝자리가 16진수로 A였어요. 그러면은 끝자리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끝자리가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2F01 하고, 그렇죠? 앞자리는 올라갈 거고, 그렇죠? 16진수. 16진수 값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스 교 해주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수형 값을 반환하는 이것도 함수니까 여기서 리턴 제로 해주고 브레이스 닫아주고 해보세요, 여러분. 노트북이 있는 학생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해보세요, 지금. 결과 나왔어요? 나왔어요? 16진수 값 나왔어요? 그렇죠? 4바이트씩 차이가 나죠? 네?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요, 이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테저, 포인터형 변수 P를 선언합니다. P. 포인터형 변수 P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 N은 제로를 줍니다. 제로를. 하나 더 추가해줬어요. 중간에. 추가해줬어.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출력해도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합시다. 그냥.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K의 퍼센트 D는 퍼센트 D, 어드레스는 퍼센트 P. 퍼센트 P는 주소값 출력하는 거죠? 어. 하고, 여러분들 계획하고, 콤마. 요, 연결해서 쓰는 건데, 요 밑에 쓸게요. I 값, 콤마. 그 다음에 포인터형 변수 P 플러스 N, 콤마, P 플러스 N. 어? 다시 받는 값을 해주고, 세미콜론. 이렇게 바꿔준 거. 뭐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추가됐어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아니요. 요 I 인테저형과 요거 사이에다가, 요거 사이에다가, 요거 사이에다가, 여기 지금, 다시 쓸게요, 제가. 여기가 안 보이니까, 화상강의가, 이거를 제가 새로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테저형으로 포인터형 변수 P하고, N은 제로, 초기값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P에다가는 K, 이렇게 두 줄이 추가됐고. 그리고 아까 I하고 K의 I 번째, 앰퍼센드 K I 대신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자, 이 프로그램은요, 포인터형 변수 P를 줬는데, 그러면 여기 볼까요? 어딘가에 포인터형 변수 P가 확보돼요. 이와 같이 배열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 어딘가에 포인터형 변수 P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P에다가는 배열 선언한 거 K의 주소를 주죠. 여기에 주소가 1000번지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1000이 들어가요. 그렇죠? 왜? P에다가 뭘 줬어요? 배열의 대표명은 뭘 가져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주소값을 여기 되니까 여기 주소값이 1000번지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뭐가 돼요? P에다가는 A값 1000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 동작. 처음에 I는 0 내려오죠? 그러니까 I는 A의 0번째 값은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N, N은 0이죠. 그러니까 포인터형 변수 1000번지에 있는 내용 출력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0. 그리고 P 플러스 N은 P죠, P. P에 있는 값은 뭐지요? 1000 출력하겠죠. 올라가면 I는 1 증가하니까 1이 되고 P 플러스 1. 즉, 여기가 1000번지라고 가정을 했고요. 가정을 했고요. 여기가 P가 되는 겁니다. 왜? 왜? P는 K를 넘겨줬으니까. K와 P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1.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1. N이 안 올라가지 않아요? 뭐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지적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스로 묶고 두 개의 명령이니까 n은 n 플러스 1 해주고 나서 포문에 대한 거 닫아주고.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 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p 플러스 0, 즉 여기에 있는 값 출력하고 플러스 1 하면 뭐예요? 20 출력하고 주소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p 플러스 1 하면 두 번째 값 p 플러스 2에 있는 거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 주소죠. 그죠? 그죠? 여기에 가리키는 내용 출력하시오 하니까는 뭘 출력해줘요? 30을 출력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좀 전에 했던 거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있다. 결과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해보세요. 화상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도 해보세요. 바로바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 나와요? 나오죠, 예. 둘 나왔고, 여기 결과 나왔어요. 여학생들만 결과 안 나오네. 안 해보고 있지요? 나는 컴퓨터가 싫어요. 맞아?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타, 키보드를 직접 쳐보면서, 그죠?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을 또 고쳐볼게요. 동일한 결과를 나오는데, 여기서 n은 n 플러스를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n 0 주는 거 이것도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고쳐서 이렇게만 해요. 요건 그대로 여기 좀 전에 n은 0 있었죠. n은 0. 그렇죠? 이거 안 쓰겠다니. 바로 세미콜론으로 했었죠. 여기 좀 전에는 정수형 포인터형 변수 p, n은 0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미콜론 나왔잖아요. n은 0 없애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쓰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P는 K를 해주는 거. P는 K 플러스 3하고 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럼 P는 K값 여기를 가지죠. 크기값 6을 줬으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P는 K 플러스 3. 여기는 P고 여기는 결국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2, 여기는 K 플러스 3과 같은 거예요. 아, 여기가 K니까 여기는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2와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냥 퍼센트 %D 값 출력해주고 어드레스는 퍼센트 %P 대 해주고요. 막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왜? 올라가면서 P가 P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P는 K니까 여기에 주소값 가지고 포인트 연결수 P가 가리키고 여기 주소값 10 출력하고 P는 뭐야? 여기 주소값 하지 올라가면 P가 증가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P 플러스 1하니까. 그렇죠? 여긴 P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근데 P가 뭐야? K 플러스 3. K 플러스 2까지만 하고 K 플러스 3은 수행하지 않으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하면은 결과는 요거랑 다르지만 10, 20, 30
하고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값 출력하겠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i 안 쓰니까 i가 필요 없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거 다 쓰게 되면은 사용하지 않은 변수입니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 안 나오겠죠, 여기 i 제거해 주면. 그러니까 i도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형 변수 하나만 해갖고 어디를 이와 같이. 그래서 각 부분의 주소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어? 네. 나오죠? 네, 됐습니다. 다양하게 주소 지정을 해갖고 데이터를 포인터형 변수와 그 주소 값을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실습한 학생들은 거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에 대한 예제를 볼게요. 2차원 배열. 아, 오늘 그대로 살립시다.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인테저 K의 2행의 2열로 잡은 거예요. 2행의 2열로 잡은 거예요. 2행의 2열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0, 20, 30, 40.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배열의 대표명은 역시 K고요. 여기가 K의 0의 0, K의 0의 1, K의 1의 0, 여기가 K의 1의 1. 그리고 여기에 10, 20, 30, 40이 저장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격정. K의 0의 0, K의 0의 1, K의 1의 0, K의 1의 1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10, 20, 30, 40이 되는 거. 이거는 실제 주기억 장소에 확보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가로가 행이죠, 행. 그죠? 이게 행이고 이쪽이 뭐예요? 열이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주기억 장소에 저장될 때 뭘로? 로우 오리엔티드, 행 중심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행 중심 배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음. 이거를 그대로 우리 아까 했듯이 10, 20, 30, 40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값 어드레스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똑같아요. 이건 뭐 쉽죠, 이제. 자, 기본적인 거, 인테저, i, j. 왜? 행과 열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코딩 하면서 해보세요. 코딩하면서, i, j. 그래서, i는 0부터 i는 2보다 적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또 여기서
J는 0부터 J는 2보다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하면서 여기서 바로 printf 하고 %d 콤마 어드레스는 %p 계획해주고 데이터는 뭐예요? K의 I값, J값, 콤마 여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주소값은 앰퍼샌드 K의 I값, J값 바로 닫고 세미콜론 이래주면 끝나요. 이래주면 끝나죠. 그죠? 이쪽에다 올릴게요. K의 0에 0, K의 0에 1, K의 1에 0, K의 1에 1, 10, 20, 30, 40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저장 시 중심으로 저장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열 중심이 아니죠. 저장될 때는. 주기억 장소에 저장돼. 주기억 장소는 1차원 배열 형태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결과 확인? 뭐 1차원 했으니까 이거 금방 하겠죠. 그렇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결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4바이트씩이죠?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배열의 대표명은 여기서도 K죠. K. 그렇죠? 결과 나왔어요? 나왔고 저쪽도 나왔어요. 결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앞에 결과 나왔어요? 나왔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자, 여기다가 똑같이 1차원 별하고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IJ하고 포인터형 변수 P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N은 0 해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편 부분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P는 회의하게 되면 이건 오류가 나요. 오류.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정수형 배열 K에 두 개 정의했다고 봅시다. 그렇죠? 배열은 하나 이상의 변수,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공통된 성질 갖고 한다 그랬었죠? 지난번에 할 때.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그리고 포인터형 변수 선언해주면 P는 K 하면 돼. 1차원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인테저 지금처럼 K의 이행 이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포인터형 변수 P 잡았죠. 그죠? P는 K 하게 되면 뭐가 난다고요? 오류가 나요.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나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 어떻게 해주면 돼요? 0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는 K의 0이에요. K의 0. 이거는 앰퍼샌드 K의 0과 같아요. 여기에 주소는요. 앰퍼샌드 K의 0의 1이에요. 여기에 주소는
앰퍼샌드 K의 1에 0이에요. 여기의 주소는 앰퍼샌드 K의 1에 1입니다. 근데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K의 1과 같아요. 앰퍼샌드를 안 쓰고 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넣어줘요. 자, 또 하나. 인테저 K의 3차원 배열 잡았어요. 포인터형 변수 P 선언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배열 K의 시작 주소 넣어주려면요. K의 0에 0으로 해줘야 돼요. 3차원일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때 P는 K만 하게 되면 이때도 오류예요. 여기에서도 P는 K만 하게 되면 오류 났었죠? 이 규칙을 적용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배열일 때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지정하는 방법.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차원일 때, 2차원일 때, 3차원일 때 이와 같이 써야 돼. 네가 지금 뭐야? 2차원이죠. 2차원이니까 P는 K야 하는 게 아니라 P는 K의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바꿔요? 이 부분을 n 바꾸고 해주고 여기서 n은 n 플러스 1 해주고 여기서 폼은 닫아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 두 문장이니까. 두 문장으로 바뀌었으니까.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내려와서 i는 0, j는 0 갖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p는 k의 0 이렇게 줬으니까는 p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0. p 플러스 0. 즉 여기의 주소는 여기의 주소는 결국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주소는요. p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앰퍼센드 k의 1의 0이고 k의 1과 같고 이거는 p 플러스 2와 같은 거예요. 앰퍼센드 k의 1의 1은 결국은 p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k의 0은 p와 같고 p는 앰퍼센드 k의 0과 0과 이 세 개가 다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주소 지정할 때 저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이거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해요. 나왔어, 여기? 나왔고. 여기에. 나왔고. 나왔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시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열. 자, 이게 해결된 학생들은요. 자, 나는 포인터형 P는 쓰는데, N은 0 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주고 싶어요. 그럼 아까 1차원에서 세 번째 방법 있었죠?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답안을 공개할게요. 뭐 1차원 배열했던 거랑 큰 차이 없어요. 여기 할 때 좀 전에 할 때 포인터형 변수 해주고 n은 0 해줬잖아요. n은 0 이제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포인터 쓰니까 인테저 IJ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인테저 포인터형 변수 하나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 IJ 필요 없죠. 이 부분 지울게요. IJ 이렇게 돌릴 필요 없죠. 여기도 P 플러스 N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포문으로 해서. 수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화상 강의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도 이거를 직접 해보세요. 노트북에서. 여기 지금 교실에도 지금 학생들이 다 해보고 있어요. 결과 나온 사람 나왔어요. 자, P는 K형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호문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여기서 했던 걸 그냥 바로 한 번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뭐가 어디까지? 아까 1차원 배열에서는 세 개 잡았을 때 K 플러스 3으로 했었잖아요. 여기는 0, 1, 2, 3이니까. 그렇죠? 얼마 P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내용 출력하는 거는 뭐야?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포인트 형분수 P는 K의 0번째, K의 0, K의 0, 여기 값을 P에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P에다가 줬으니까. 그리고 내려온 포인터형 변수 P, 여기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 10 출력하고 여기에 주소값 P를 출력하겠죠. 그렇죠? 올라가면 P는 1 증가하니까 P 플러스 1이 되죠. P 플러스 1, 여기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 하니까 20 출력하고 여기에 주소값 출력하겠죠. 올라가면 또 P는 또 1 증가되니까 P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포인터 값 30, 주소 값, 어드레스 값 출력하겠죠. 올라가면 P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P 플러스 3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40 출력하고 어드레스 출력하겠죠. 올라가면 P가 증가되니까 4가 되니까 이거는 작지 않죠, P가. 같아 버리니까 벗어나죠. 그 종류. 이해가 됐습니까? 아, 결과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옆에? 네. 결과 나왔어? 결과? 대답이. 결과 나왔어요? 거의 지금 교실에서 하는 학생들은 결과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자, 그러면, 아,
일단 지우고요, 제가. 2차원별 쪽 보안 유통입니다. 전체 크기가. I1, I2인 경우, 맞죠? 맞아. 왜 맞아? 설명해. 자, 봅시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는 뭐예요? 이행 이열이죠. 회의의 이행 이열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와 같이 작성되는 거죠. 그럼 기억 장소에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좀 지울게요.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크기가 뭐예요? 이행 이열이죠. 유원 유트가. 여기다 바로 대입합시다. 이와 같이 있다면 전체 크기가 이행 이열이죠. 맞아요. 거기서 일행 영렬의 위치는, 일행 영렬의 위치는, 일행 영렬, 여기의 위치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 여기가 2번째, 여기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1 곱하기 2 플러스, 그렇죠? 1 곱하기 2 플러스 i2는 0이 되죠. 이거 얼마야? 일행 영렬은 두 번째 위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바꿔볼까요? 전체 크기가 2행 2열에서 0행 1열은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2 플러스 1하니까 첫 번째 위치죠. 0행 1열은 여기가 첫 번째 위치죠. 0, 0은 다 0이 되니까 0번째 위치가 되겠죠. 1, 1은 여기가 1, 1로 바뀌면 1, 1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 플러스 1하니까 얘는 세 번째 위치 여기가 되겠죠. 배열이 있을 때 전체 크기인 배열이 있을 때 2행 2열, 뭐 2행 3열, 뭐 3행 7열 상관없이 있을 때 특정 위치 I1, I2 행과 열의 위치를 찾아갈 때는 이와 같이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들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수업 시간 여기 오셔서 질문해도 되고요.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돼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윤태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 장소 몇 개 확보돼요? 8개 확보되죠? 음, 8개 확보돼요.
여기는 K의 0에 0에 0이죠. K의 0에 0에 1이죠. 여기는 K의 0에 1에 0이죠. 여기는 K의 0에 1에 1이죠. 이쪽 뒷면은 K의 1에 0에 0이고, 맨 끝에 여기는 K의 1에 1에 1이죠. 3차원,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이 겹쳐 있는 형태. 3차원. 3차원 배열이 또 겹쳐 있으면 뭐가 돼요? 4차원. 그렇죠? 근데 보통 3차원 배열까지를 지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로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컬럼.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표현할 때. 면행열이에요. 면행열. 면행열. 영면 영행 영열. 영면 영행 일열. 영면 일행 영열. 영면 일행 일열. 그 뒤에는 이제 또 다른 면이죠. 그래서 K의 1면의 영행 영열. 그렇죠? 여기는 K의 1면의 영행 1열. 맨 끝에 여기는 1면의 일행이 1열.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아는 사람. 혹시 화상 강의 듣고 있는 학생 중에 저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채팅창에 표시 한번 해볼래? 뭐 스피커 켜고 말로 해도 돼요. 여기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응?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시연어에서 3차원 배열 배웠을 거 아니야? 안 배웠어? 시연어 할 때? 시연어 할 때 3차원 배열 안 해봤어요? 뭐라고? 몰라? 몰라? 여기 컴퓨터공학 학생인가? 네? 몰라? 여기도 가정학과 학생인가? 뭐라 그럴까, 잠깐만. 면을 뭐라 그래요? 면. 뭐라고? 맞아요. 페이지. 페이지라고. 왜? 아닌 것 같아? 진짜야? 그렇지? 그러면 역장선 8개 왔거든. K의 0면에 0에 1. K의 0면에, 0에 0, 0에 1. K의 0면에 1에 0. K의 0면에 1에 1. K의 1면에 0에 0. K의 1면에 0에 1. K의 1면에 1에 0. K의 1면에 1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 주기억 장소에서 저장되는 형태. 주기억 장소에서 저장되는 형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면에 행 중심으로 저장이 되고 두 번째 면에 또 행 중심으로 저장이 되고 그렇죠? 일단 이거는 좀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1, 2, 3, 4, 5, 6, 7, 8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넣어줘. 이거를 면을 구성해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해서 1, 2, 3, 4, 5, 6, 7, 8 닫아주고 닫아주고 이러면 0면, 1면 구분해서 그렇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1, 2만 하고 5, 6만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요? 1, 2만 들어가고, 이거를 내가 왜 지워? 3, 4는 이렇게 해주면 0이 들어가요, 0. 해보세요. 출력해갖고. 그래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3차원 배열의 내용. 그러면 이거는 정수형 변수 i, j, k, 호 i는 0. 그렇죠? 면, 행, 열 돌리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배열의 내용 1, 2, 3, 4, 5, 6, 7, 8 넣어놨다고 가정을 하고 출력하는 거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좀 전에 했던 거 포인터형 변수 갖고도 출력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시작 주소는 여기에 시작 주소는 하려면 어떻게 해줘요? P는 K에 0에 0 해야지만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는 K에 0에 0과 같아요. 그리고 이 주소는 여기 보이나? 여기까지 앰퍼샌드 K에 0에 0에 0과 같은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 그렇죠? 여기에 주소는요. 그죠? K에 1에 0과 같은 거고요. 여기는 앰퍼샌드 K에 1에 0에 0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주면 여기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게 다르죠. 아까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시작 주소값, 포인터형 변수 지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설명했죠. 이거 응용해서 3차원 배열의 내용과 주소 출력하는 것도 해보세요. 과제입니다. 과제. 아시겠죠?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죠? 오늘 1시간 수업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희소행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고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희소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챕터 2였었죠. 챕터 2의 주제가 데이터 추상화 배열이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희소행렬 설명하고 세 번째 주제 선형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나갈게요. 어서.